이어가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의결기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의결기관은 지방의회겠죠? 지방의회가 이제 결정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놓고 봐도 어떻게 가죠? 이거는 국회가 결정을 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뭐 결국엔 그 지위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이 의원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제는 이런 거예요. 무슨 의원들이 우리를 대표해? 그것들이 다 지들을 위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결국에는요, 어떻게 하면 대표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정치권에서도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네 마네 보통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약간 좀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들어주겠다라는 방향일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거에 앞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대표성을 보다 더 잘 반영해서 국민들의 이제 대응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효능감을 끌어올릴지가 관건이 돼야지. 이게 뭐 문제가 생기면은 없애버리겠다라는 식으로 가서도 안 되고, 뭐 무작정 또 뭐 그죠? 예. 늘리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성을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아무튼 간에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아예 지방의회 자체가 왜 필요해? 그냥 싹 다 없애버리자. 이런 주장도 많아요. 실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더 효능감이 없겠죠.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뉴스에도 좀 나오고 뭔가 일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싸움도 많이 하지만. 그렇기는 한데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잘 안 다가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걸 어떤 뭐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도 알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 왜 월급만 축내면서 그런 거를 해주냐,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주냐, 결국에는 이거 정치권에 있는 애들 나눠먹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없애자, 이런 얘기로 가는 대안보다 먼저 우선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거 효능감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게 지방자치고, 그 지방자치의 모든 주민들이 다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표기구를 또 여기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름은 그래도 뭘 해요?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 역할들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으로 거기 지위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선거제도 다 봤어요. 그죠? 선거제도 봐가지고 이해가 좀 빨리 올 것 같은데, 임기 4년입니다. 여기 다. 그리고 이제 지방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직 맞죠?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다. 그러면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하고요. 명예직 규정은 삭제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삭제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요, 명예직이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요, 무보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역사를 보면은, 지방자치가, 앞에서 역사 잠깐 봤었잖아요. 지방자치가 1공화국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원래 민주주의에서는 권력 분산이 핵심이니까, 지방 분권도 일종의 권력의 지방 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필수적인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1공화국 때부터 실시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에는 유보가 되는 형식으로 해서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91년도 때 지방의원을 선출하기 시작하면서 요게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그때 이제 실시를 하자고 하는 쪽에 맞서서 아직은 좀 실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딴 거보다도 이제 비용 문제가 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갑자기 감당하냐, 뭐 이런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라, 그렇다면은 지역에서 봉사직으로 무보수이되 명예롭게 일하는 자리로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보수 명예직이 시작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시작하고 한참 지났죠. 한 20년 정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91년 아니구나, 91년이니까 10년이네. 10년 10여 년 지나고 보니까 그 사이에 있잖아요, 의원들이 진짜 무보수로 있었냐. 무보수는 맞는데 그러니까 월급 명목으로는 안 가져가. 이 월급 명목을 여기는 월급이라고 안 하고 세비라 그러거든요. 이 세비를 안 받아가긴 했는데 뭘로 받아가냐면, 대신에 이동 거마비라고 그러죠.
이동 뭐 교통비 이런 거 받고 회의 참석하면 참석할 때마다 수당이 나와. 그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꽤 돼. 꽤 돼. 그래서 야, 이럴 바에는 그냥 조금 더 보태갖고 월급 주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은 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계를 함께 꾸려야 될 사람들은 여기에 참석을 못해요. 참여를. 내가 이제 지방의회에 출마를 하고 싶어도 아니 내가 당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덜컥 여기에 출마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에는 젊은 새로운 어떤 정치 신인들이 등장을 해서 여기서부터 갈고 닦아서 중앙무대로 나가겠다. 이게 좀 자연스러운 루트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이권을 쥐고 있는 이런 이제 좀 지역에서 사업하고 있는 좀 한따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방의회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들어가서 돈과 뭐 명예와 권력을 한꺼번에 갖는 거 아닙니까? 가지면서 이거 안 나오고 있었네? 가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의사결정권을 가졌잖아요. 의사결정권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권을 가졌으니까 자기의 이익을 더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갔을 거라고. 그런 일들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역사를 따져보니 예전에 영국에서 이게 이제 개혁을 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원내각제 제도를 채택하면서 민주주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그때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재산으로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세금도 어느 정도 내는 사람들만이 투표권도 행사하고 그 다음에 또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논리 구조는 이런 거였습니다. 국가에 나름의 참정을 하려면 국가에 나름 세금을 좀 내줘야지. 그런 것도 기여를 못하면서 무슨 국가에 자기 주장을 담아내겠다는 거냐. 이런 식의 논리로 부자들이 이거를 차단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했던 그 지방의회 무보수 명예직이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돈 없는 사람은 안 돼.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사실은 근데 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제한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내가 생활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거를 해.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어갖고 무보수 조항을 삭제하고 명예직도 삭제하고 여기는 뭐 정당하게 일한 만큼 대가를 받도록 하되 이제 대신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들로 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진 청년 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요즘에요 이런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중에 젊은이들이 많아요. 꽤 많이 들어갑니다. 젊은 층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새로운 바람을 좀 또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런 루트를 거쳐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중앙정치로까지도 진출하는 거예요. 지방정치를 좀 알고 거의 중앙정치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루트가 생긴 거죠. 그렇게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유보수로 바뀐 지가 20년 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5바퀴는 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돌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나름의 영역을 좀 구축해 가고 있고, 또 그 의미들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하겠지만은. 자, 이제 그러고 있는 게 지방의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동안은 시험에 나왔었어요.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명예직 규정도 삭제되고 이런 부분들이 요게 이제 좀 한동안은 나왔었는데 워낙 이제 한 20년 되다 보니까 지금 최근래는 나온 적이 없어요. 당연한 게 돼버렸죠, 이제. 그죠? 당연하죠. 아니, 일을 했으면은 거기에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공짜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나쁜 심보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 나쁜 심보에서 뭐가 나와요? 아파트에서 막 배달 뭐 음식 시켜놓고 배달원 내려갈 때 이거 쓰레기도 갖다가 좀 놔주고 가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누군가 상대방 움직이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머릿속에. 그럼 자기는 그 배달원한테 뭐 해줄 거야? 그러면 뭘 더 해줄 수 있는데 이 거래가 아니잖아. 이건 일방적으로 그냥 횡포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꼴랑 그거 음식 하나 시켜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심보들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심보가 있으니까는 어디 매장 같은 데 가서도 앉아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오고 이런 사람도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점점점 우리가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지방의회 의원도 이렇게 일찌감치 바뀌어서 오늘날까지 당연하게 월급 받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거기 동그라미 3번 봐보세요. 이거는 이제 새롭게 좀 추가된 부분이라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왜냐면은 2020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된 부분인데 지방의회에 월급도 안 주려고 그랬었는데 뭐 이제 월급은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무슨 뭐 정책 보좌관들 제도를 만들고 정책 개발하라고 인력을 충원해주고 이런 일을 쉽게 했겠습니까? 못 했겠죠? 지금까지? 근데 이쯤 되니까 이제 의원의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이제 의무적으로 좀 두게 하고 이거를 좀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에 들어온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랑 같이 대학원 다녔던 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식으로 가서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인력들을 이제 충원해 주니까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 뭐 2명, 3명당 1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력을 붙여주나 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전문 인력들을 이 배치해서 정책 보좌 역할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이거를 진작 좀 빵빵하게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바꾸고 있는 중인데 지방의회도 이런 인력들을 좀 확장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사직, 퇴직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이게 언급된 적은 있어요. 4번에 그 사직하는 거 중간에 나 그만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방의회 의원이 나 그만둘래요 그렇게 하면 그 지방의회가 그 의결로 지방의회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이 뭐 그래 사직해 이렇게 이제 받아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방의회가 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거기 이제 지방의회 의장 있잖아요. 의장이 허가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이 어쩔 때 사직을 할까? 뭐 할 때 사직을 할까요? 뭐 할 때?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다른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보통 웬만하면 이렇게 어렵게 된 자리를 왜 그만두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직 제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의무적으로 퇴직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겸직에 대한 제한들이 있어요. 겸직 제한. 의회 의원도 겸직 제한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장도 겸직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면은 되게 비슷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여기 안 돼, 저기 안 돼 할 때 보면은 뭐 이를테면은 다른 공직하고의 겸직은 일단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직을 2개, 3개 겹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요,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뭐 주민 내지 시민을 대표해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농부들입니다. 농부들이면은 야, 우리 농민의 뜻도 좀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의회에?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 한 명을 보내자 해서 한 명이 가는 개념이에요. 원래 출발이. 그러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내가 의원이 돼가지고 가서 우리 동료들의 견해를 거기 가서 전달한다고 하여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에요, 농부를 반드시 그만두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하고 있던 직업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원직을 겸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에서요, 이해 충돌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의원들의 경우에는요, 어디 변호사 사무실 같은데 자기가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조인 출신이라면 거기에 변호사 사무실에 자기 이름도 같이 걸어놓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자, 기업 총수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죠? 뭐 국회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자기가 그 회사를 꼭 그만두라고 강제할 수 있나, 우리가? 뭐 거기에 한 발 걸쳐 있겠다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거나 그러기는 좀 애매합니다. 원래 이게 의원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시작된 제도라서 그래요. 그러나 다만 할 일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른 직업하고 2개 이상 하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이제 겸직금지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해놓은 것들이 쭈루룩 있고, 그 다음에 겸직금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겸직이 또 가능할 수도 있는 것으로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거보다는 더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완전 전임직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의원 중에 한 명 의원이다. 이 사람이 자기 직업이 따로 있더라. 이런 거랑, 아니 우리 지역에서는 시장은 한 명인데 시장이 말이야 투잡 뛰어. 이렇게 하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특히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들도 아주 많잖아요. 결정 권한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특히 강시장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제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지역의 이권을 자기 이익으로 돌려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겸직이나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어떤 게 겹치는 거냐면요. 저런 게 겹치는 거죠. 일단은 그 다른 공직하고 겸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그런 이제 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자리들하고의 겸직도 하면은 안 된다. 그렇게 봐두셔야 되고, 뭐 그래서 또 특이한 게 있다면은 그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농촌 어촌 이런 데들은 그 농협 수협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단위 농협, 단위 수협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조합장 같은 거는 선거로 또 뽑아요. 그 조합원들이. 근데 이제 농촌 마을이다 그러면 농민들 대부분이 다 그 조합원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갖거든요. 그렇게 선출이 되는데 그런 자리하고도 함부로 겸직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는요, 그 저 조합장 자리가 엄청난 자리야. 거기에 이권과 관련돼서는요, 완전히 다 이제 확 틀어지고 있는 자리 정도 되기 때문에 지방의 의원하고 그걸 겸직했을 때는 안 되지. 이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그런 거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러니 지방의 의원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을 겸직하는 것도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선거 때 하나만 출마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한번 봐두세요. 자,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퇴직을 할 때는 여기 보세요. 지방의회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다면 하나는 그만둬야 됩니다.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여기 저기는 의원은 그 지역 출신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죠? 요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이 지역 안에서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소지가 어긋났다 그렇게 했을 때는 퇴직해야 되고,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이 재적수의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얘 잘라버리자 그럼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국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퇴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뭐 그 다음에 뭐 됐어요. 나머지는 뭐 그냥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또 뭘 보시냐면은 이것 좀 봐보세요. 그 밑에 지방의회 의장하고 부의장, 사무기구 및 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관련된 거는 뭐 크게 뭐 많이 다뤄지는 건 아닌데, 여기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우리를 대표할 사람이 누굴지 뽑자. 이게 반장선거 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뽑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뽑는데 의장 한 명, 부의장 한 명을 두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회는 의장 한 명에 부의장 2명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방의회는 의장 한 명에 부의장 한 명 이렇게 두고 임기는 2년입니다. 그러니까 겸직하는 건데 이거는 의원이면서 의장이나 부의장을 겸직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직을 하는데 이 의원의 임기는 4년 아닙니까? 그런데 의장단의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4년 중 앞에 2년의 의장, 뒤에 2년의 의장,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있잖아요. 의장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고, 광역자치단체는 이제 의장 한 명과 부의장 2명입니다. 거기는 부의장은 2명인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의장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지방의회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는 있습니다. 한 명의 의원으로서 그런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좀 독특한 지점이에요. 의장은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나라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의원들한테 표결을 붙여봤어. 표결을 붙였을 때 가부 동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가고 반대가 부인데 가부 동수는
찬반이 똑같은 수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찬반이 똑같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어떤 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냐면 그냥 찬반이 똑같으면 그 반을 넘어가지 못했잖아. 과반이 안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결된 걸로 봐요. 그냥 부결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에서는 의장에게 캐스팅 보트권을 주기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 가부동수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의장이 선택하게 하는 거지. 내가 의장으로서 가결된 걸로 내가 힘을 실겠다. 부결된 걸로 힘을 실겠다. 고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의원들의 뜻이 반반으로 탁, 이게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걸 캐스팅 보트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불인정하고 있는 나라예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까? 캐스팅 보트를 인정받는 자리가요, 어디가 있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그런 거를 권한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는 됐지만 탄핵 심판에서 기각돼가지고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까지도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가지고 탄핵이 확정된 거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됐다가 헌법재판소 기각돼서 돌아온 건데, 그때 국회에서 탄핵시킨 사유는 뭐였냐면은 대통령이 정책 중립을 똑바로 안 지키고 여당 좀 도와달라고 선거 때 그런 얘기하고 기자한테,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다,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걸었던 거예요. 걸었던 건데 헌법재판소는 국민 여론이나 이런 거 눈치 좀 보다가 그러다가 이게 그렇다고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까지는 아니야, 이래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무마시켰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입장은, 아니 미국은 대통령이 정당 소속으로서 나가가지고 선거운동도 한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이. 우리는 너무 이거 말도 안 되게 이 직업공무원의 정치 중립의 의무를 갖다가 정무직인 자신한테까지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러면서 끝까지 뭐 국회가 사과하면 봐줄게 뭐 이랬거든요. 근데 사과 못하겠다 그러고 버티다가 그런 인재 사태가 한번 벌어진 적이 있는데, 그 소신 안 굽히는 거야. 그래서 탄핵 그 여파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되돌아왔잖아요, 대통령직에. 근데도 또 비슷한 시비에 또 휘말렸어. 또 휘말려가지고 야당에서 또 이러네 이러면서 이제 그 선관위에다가 이거 정치중립 위반 아닌지 선거법 위반 아닌지 따져줘요, 이렇게 넘겼어.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이 9명이거든요 9명인데 그때 9명 중에 1명이 어디 외국에 출장을 갔대. 그래서 8명이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 발언은 이것은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 정책 중립 의무 위반인가 아닌가를 선관위원들끼리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의 촉구 뭐 아니면 형사 고발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근데 그때 캐스팅 보트가 이렇게 활용된다는 걸 좀 들려주려고 하는 건데, 8명 중에 4명이 위반이라는 거야. 위반이다, 정책 중립 위반이다. 근데 3명은 안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이 아직 표 행사를 안 했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요, 보통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중에 요 자리가 도는 거고요. 요 자리는 대법관이 겸직을 해요, 보통.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자 위원장을 해. 그렇게 돼 있어, 통상. 원래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위원장 뽑는 건데 요 한 자리가 그렇게 돌아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한 표 남았잖아. 그래서 자기도 표결권이 있으니까 나는 이거 위반 아닌 것 같아, 이래가지고 4대4를 자기가 만들었어. 4대4를 만든 속에서 이제 가부동수가 됐으니까 자기 위원장이잖아.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가 있으니까 이거는 위반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무마시켰어. 만약에 그게 또 선관위에서 또 위반이야 그랬으면 되게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눈치를 좀 살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그 당시 대통령의 뭐 소신인 것처럼 대통령이 자꾸 이제 그런 발언들을 막 하고, 그러니까 그게 한 번은 국회,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한 번은 선관 이런 데 가서 난리가 한번 났었어. 그렇게 막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그 캐스팅 보트는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국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의회에서도, 지방의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실제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장 있죠. 헌법재판소장은 또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가장 이제 헌법재판관 중에서 오래 하셨던 분을 남은 임기 헌법재판소장도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임명을 했는데 그게 그분 개인의 뭐 문제는 크게는 불거진 게 없는 게 없었는데 여야 간의 대립이 좀 그때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표결에 붙여봤더니 찬반이 똑같이 나왔나 그래. 찬반이 똑같이 나와버렸어. 그런데 찬반이 똑같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우리나라는 부결된 거라고, 부결. 그래서 의장이 막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부결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해버렸습니다. 예, 그런 케이스들을 보시고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의회 의장의 캐스팅 보트는 불인정된다는 거 이런 걸 하나 참고로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4번을 가보세요. 이거 좀 중요한 건데요. 이 4번에 사무처 등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귿을 보셔야 돼. 디귿. 디귿을 보시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중요 개정사항이라고 옆에 붙여줬지. 요건 별표 하나 치셔야 돼. 왜 치셔야 되냐면 예전에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던 대목인데요. 개정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지방의회에 일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의 인사 문제를 누가 관장했었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했어.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 아니 우리가 권력분립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지방의회 직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해버리면 그럼 이게 권력분립이 되나? 아니 그러면 막말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쁜 마음을 품어서 지방의회에다가 자기 스파이를 심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격이 안 맞다 이렇게 봤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보면은 아마도 지방의회에 일하는 직원들을 따로 뽑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중앙정부 차원에서처럼 행정부 공무원 따로 뽑고 입법부 공무원 따로 뽑고 법원 공무원 따로 뽑고 이게 지방에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비용 절감하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 공무원들을 한꺼번에 그냥 통솔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권력분립의 원리 안 맞으니까 2020년도에 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할 때 이 조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의회에 있는 직원들은 의장이 관할해야지 지자체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이상한 제도니까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 지자체장이 관장할 때는. 근데 이거를 이제 바꿔놨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을 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도 위원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재무행정 볼 때 왜 국회에는 상임위원회, 각 영역별로 쪼개져서 항상 그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그 상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건 바이 건으로 하나의 사안이 있을 때 그거를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사안만 딱 처리하고 이제 종결지는 그런 위원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게 지방의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지나갈게요. 지나가고, 그리고 지방의회 권한과 의무예요. 여기서 이제 의결권이 있는데요. 요거는 가끔 물어봅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죠. 필요적 의결사항이라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밑줄 좀 가볼까? 일단은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요거는 이제 지방의회 의결 당연히 거쳐야 되는 일들입니다. 조례다 그랬을 때는 그 지역사회에 적용되는 뭐예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가장 상위법이지. 그 지역에서 적용되는 법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 위에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뭐 법률이나 명령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국가적 차원이니까 그 지역에서만 해당되는 것으로서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가 가장 높은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조례 제정, 개정, 폐지는 지방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지방에서의 예산안이 올 거 아니에요. 이거 중앙정부랑 똑같은 형식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의회로 넘기면 지방의회가 이 사안을 가지고 심의하고 그 다음에 확정해주는 이런 절차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의 심의 확정도 의회의 아주 중요한 권한인데요. 거기 보면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그리고 시군자치구 즉 기초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을 의결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
아니, 본회의에서 확정해 주는 게 며칠 전? 진짜 아무도 대답 안 한다고? 이게 충격적인데? 며칠 전? 통과되는 거. 맨날 어겨서 국민들한테 맨날 욕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도 봐봐. 100% 어겨. 올해 왜 100% 어기냐? 제 전망인데. 앞으로 한 달쯤 남은 거거든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 근데 100% 어기는 게, 뭐라 그럴까? 너무 논란적인 게 많아. 그리고 오히려 정부는 돈을 안 쓰겠다 그러고 야당에서는 돈 써! 이렇게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돈을 쓰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돼. 그냥 너무 복지 예산도 깎고 과학기술 투자 예산도 깎아갖고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게 야당 쪽 입장이니까. 그런데 여당이나 정부는 긴축해야 돼. 이런 이제 소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부딪힐 거란 말이에요. 부딪혔을 때 참 묘한 일입니다. 사실은 원래는 정부는 돈을 더 쓰겠다고 난리고 의회가 이거를 못 깎아서 난리를 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거꾸로 되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논란 속에서 이게 원래 30일 전까지 아닙니까? 30일 전이면 12월 2일 정도까지인데 그때까지 이거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때가 되면 국회의장이 자동으로 부의하듯이 해야 돼. 자동 부의 같이. 그러니까 의장의 몫인데 의장이 이것을 본회의에 회부해야 됩니다. 그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양해를 구할 수는 있어요. 여야가 다시 만나서 의장님 우리 논의를 좀 더 해야 되니까 좀 연장 좀 해줘요. 그럼 연장해 주거든. 연장해 줘. 그래갖고 재작년인가가 제 날짜에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국회의원이 보낸 문자가 단체 문자에 저도 어떻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번 누구 소개를 한번 국회의원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어떻게 뭐 거기다 보내나 봐 나한테까지. 그냥 전화번호만 있다 하면 다 모아갖고 단체 톡 보내는 거니까 그냥 그런 건데 거기에 그 양반이 보낸 거에 그렇게 써 있었어. 7년 만의 성과. 제 날짜에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잘 된 거 있으면 다 자기네들이 노력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그 7년 만의 성과라는 게 뭐야? 그럼 지난 6년간은 날짜를 계속 어기다가 요번에 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끔 지켜. 가끔 지키는데 그게 헌법 위반이긴 한데요. 뭐 처벌 규정이 없어요. 누구를 어떻게 처벌할 거야. 국회에서 뭐 논의가 좀 처졌다는데. 그리고 헌법에 보면 준예산 제도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헌법도 알고 있는 거지. 최대한 그 날짜에 좀 해봐. 이런 얘기인데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그거를 뭐 너무 또 빨리 다 통과시켜줄 필요까지는 없어서 15일, 10일 이런 규정, 이런 것들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의 심의 확정이라고 하는 거, 그 날짜 한번 봐두시고요. 그러니까 보름 전 내지는 열흘 전까지만 통과시켜줘도 준비해서 다음 연도 집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면은요. 돈 문제 관련된 거 다 이제 지방의회 의결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나가서 이런 것도 있을걸요. 거기 이제 청원의 수리와 처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주민이 의회에 뭔가 청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이거를 다뤄줘야 되는데 그럴 때에 이제 지방의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인데 거기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요. 외교권은 아닙니다. 당연히. 외교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끼리의 교류죠. 교류. 예, 그런 정도는 지방자치단체도 알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럴 때에도 이제 외국하고의 교류는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은 필요적 의결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괄호 3번으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행정사무감사권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행정사무감사권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거는 말이에요. 예. 사무감사가 국회 차원으로 놓고 보면 국가적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이게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 국회 국정감사처럼 지방의회도 이런 이제 감사 절차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름하여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불러요. 그게 광역자치단체는 14일 그리고 이제 시군자치구는 9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려가서 보면 행정사무조사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국정조사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안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의회가 들여다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청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 주민이 지방의회 청원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지방의회에 관련된 건 뭐 이 정도 하죠.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의 소집과 회기, 그 밑에 이제 괄호 1번으로 그 다음 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은 정례회가 있습니다. 정기회 같은 거죠.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데 1년에 2번을 하게 되어 있어요. 1년에 2번입니다. 1차는 6월에서 7월 중 개최해서 결산 승인을 해야 되고 2차는 11월에서 12월 중순에 개최해서 예산 내 의결을 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기간이 짧으니까 2번이에요. 근데 이제 국회는 국가의 의회 국회는 1년에 한 번인데 100일 이내 회기니까 9, 10, 11, 12월 초까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열어서 그 기간에 이제 요런 이제 그 필요한 일들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방의회는 이렇게 2번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례회를. 나머지 기간에 또 회의가 필요하면 임시회를 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의에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가 있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뭔 차이 같아요? 의사정족수는요, 모여서 회의를 열 수 있는 정족수고, 의결정족수는요, 표결까지 할 수 있는 정족수예요. 표결에 돌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더 당연히 높겠죠. 근데 일반 의결정족수는요,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전체 의석에 과반이 출석하고, 그 다음에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통과가 됩니다. 기본은. 그런데 예외들이 있어요. 이거보다 좀 더 엄격해져 있는 규정들 같은 것들이 일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특별의결 정족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좀 봐야 되는 것은 뭐 딴 거보다는 요거를 보셔야 돼. 디귿 보셔야 돼. 디귿. 디귿. 이게 제2요구에 대한 재의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2요구에 대한 재의결. 이거 우리가 뭐해서 제가 그때 시간 내서 해드렸냐면, 국회에서 법률 재개정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 지방의회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처음에 법안 같은 거 만들거나 할 때, 여기서는 이제 조례 같은 거 만들 때는 일반 의결 정족수로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결정해버리거든요. 그렇게 결정해버릴 텐데, 그런데 이게 거부권을 행사했어. 대통령이면 거부권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제2 요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상 제2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의회에서 다시 한번 또 표결을 붙여야 될 텐데, 그때는 처음하고 똑같은 기준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과반 출석은 그대로지만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아니라 이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뀌어버려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특별의결 정족수가 적용됩니다. 거기 나와 있죠. 니은에 디귿이었나? 디귿에 제2요구에 대한 재의결 그랬을 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그런 정도를 좀 봐두셔야 되고, 6번에 회의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 회의의 원칙은 회의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국회도 똑같아요. 똑같은 거 다 베껴 왔어. 거의 이제 원리가 크게 다르진 않은데, 회의 공개의 원칙이다라고 해가지고, 회의 공개 원칙, 회의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조금 어려운데 시험에 뭐 잘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는 또 왜 이렇게 어려워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잘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기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국회는 365일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정기국회도 기간이 있죠. 그리고 임시회의도 기간이 있어.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딱 회의하자, 필요한 거 안건을 처리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개 의원이 제안해 놓은 안건이 있어요. 근데 그 안건을 다른 안건에 밀려가지고 이번 회기에 처리를 못했어. 가부에 대한 표결을 붙여봐야 되는데 그걸 못 붙였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안건은 이번 회기가 종결되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가만히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다가 다음번에 또 회의를 열 거 아닙니까? 다음번에 회의를 열면 그 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는 안건으로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회기계속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의원들이 노는 것 같지만 겁내 바빠. 그래서 도대체가 저 직업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할까 보면은요, 비슷해. 그냥 어릴 때 그 청소년들이 나 연예인 하고 싶어요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남들 앞에 좀 돋보이고 어디 가면 좀 대우받고 하는 거에 또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또 개 중에는 공익적으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싶다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그 칭찬받아야 될 분들이고요. 그렇긴 한데 진짜 바빠. 진짜 바빠. 그러니까 그 즐거운 사람이어야 돼.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고 맨날 이런 걸로 수다 떨고 야부리 터는 것도 좋아야 돼. 뭐 정국이 어떻게 돌아가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주 바쁘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데 국회의원들 봐봐요. 그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주말마다 어디 자기 지역구 행사 다닌 거 계속 올려. 계속 올리는데 그 주말도 없다는 얘기잖아. 주말도 없고 자기 시간이 거의 없지. 근데도 아무튼 그 자리는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되게 바쁘다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려 볼게. 위원회 같은 거 열잖아요. 위원회를 열기에 앞서서 소위원회도 있어. 그러니까 위원회만 해도 국회로 한번, 우리가 국회에 익숙하니까 국회로 가볼게요. 국회에 하나의 위원회 안에 보면 20명 안팎의 위원들이 거기에 포진하거든요. 20명이 모여서 다 지 얘기를 한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발언 시간 같은 것도 많지도 않아. 그죠? 그래서 이거 심도 깊은 논의가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을 또 작은 위원회, 그 안에서도 소위원회를 둬서 그 소위원회에서 먼저 다루는 거야. 그때는 의원이 한 4-5명? 이렇게만 모여. 그렇게만 모여갖고 이제 흔히 표현을 그렇게 하죠. 넥타이 풀고, 팔 걷어 붙이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 사담 나누듯이 하는 거야. 안건을 이렇게 쌓아놓고, 서로 얘기하는 거야. 아이, 김의원, 이거 좀 우리 오늘 좀 빨리빨리 회의합시다. 그러고서 김의원, 내 생각에는 요거는 좀 이번에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어때? 아니야. 아이, 그거는 이거를 다음으로 넘기면은 다음에는 이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지금 합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투 뭔지 알겠죠? 약간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밀도 깊은 논의를 한다는 거야, 그게. 그래갖고 그 안에서 조율을 하는 거야, 한번. 그리고 어떤 사안은 대충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갑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 자기네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안건을 한번 다뤄서 올라온 것들을 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의원들이 왜 누구 불러다 놓고 막 질문을 하는데, 질문은 막 하면서 대답하려고 그러면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 됐고요, 간결하게 대답해, 예 아니요로만 하세요, 예 아니요로만, 제 시간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되게 또라이 같죠?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을 막 해놓고 대답하려고 그러면 존경하는 의원이 됐고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주어진 시간이 자기한테 한번 돌아오면 7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많은데 7분 동안 답변 시간으로 그걸 다 줘버리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발언을 못 해. 그래서 맨날 보면 마이크가 꺼졌는데 계속 혼자 말하고 있고, 그죠? 답변은 나중에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답변 시간은 위원장 재량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장관? 뭐 이러면 이제 장관이 그때 가서 시간 따가지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해.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되게 몰상식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자기 시간을 어떻게든 좀이라도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20몇 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풍경의 단면이죠. 그냥 어쩔 수 없지. 자기한테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소위원회 같은 걸 거쳐서 하는데, 그때 이만큼씩 안건을 가지고 있대. 가지고 있는데 말하다가 얘기가 되는 것들은 이제 살려놓지만, 이건 뭐 먹히지도 않는다, 저쪽 편에서 먹히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안건을 맨 뒤로 이렇게 미룬대요. 그럼 이 안건이 어떻게 돼요? 살아는 있을 수 있는데 당장은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애써 만들어 놓은 이런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상대방이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순간 그냥 찢어버려? 없애? 이번 회기에 못 다뤄지면은 없애버려? 그럴 순 없어요. 법안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또 노력과 거기에 공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뤄야지라고 뒤로 미루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다음번 회기가 열릴 때에는 타이밍이 되면은 이걸 또 다루는 거고요. 안 되면 또 그 다음 회기로 넘기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회기 계속의 원칙이 딱 하고 끊어질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이들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는 시점 있죠. 그럼 이제 그때는 다시 선거해서 새로운 구성원들을 이렇게 꾸려 놓잖아요, 의회에. 물론 재선돼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건 새로 만든 의회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단절시키고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때 폐기되는 안건만 해도 수천 개가 넘어. 국회에서 보면. 지방의회는 그 정도 숫자는 안 되겠지만 거기도 꽤 많은 숫자들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씩 리셋할 때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임기 동안에는 그것이 살아서 이번 회기에 처리가 안 됐어도 다음 회기에 처리될 수 있는 안건으로 남겨두게끔 하는데 그걸 회기계속 원칙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좀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사부재리는 이거는 법학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법학에서 한 번 재판을 받아서 선고를 받았으면 다시는 다룰 수 없다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심리한다, 재판한다는 얘기고 여기는 일사부재의 원칙이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표결에 붙여갖고 부결된 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붙일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다시 붙일 수 없다. 옛날에 이것도 재밌는 사례 한번 말씀드려 볼게. 여러분들 요즘에 저거 많이 보시나? 종편? 응? 종편 많이 보겠다. TV조선 같은 장사가 안 되다가 트로트로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JTBC는 그 종편 중에서는 처음부터 좀 그래도 좀 잘 나간 편이고 그 다음에 채널A도 잘 못 나갔었는데 채널A는 뭐가 잘 됐나? 아무튼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MBN 뭐 이런 데들 그죠? 그런 데들이 종편인데 그 종편이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명박 정부 때 만들 때 야당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종편들은 다 보면 보수 언론사들이 만든 것들이잖아요. 조중동이 만든 거잖아, 조중동이. 그러니까 이제 야당 입장, 지금도 야당이죠, 그 세력이. 그때도 야당. 그래서 이걸 너무 반대하는 거야. 엄청 반대하는데, 그때요, 이 종편을 표결할 때, 종편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 그때 이제 야당 의원들이 나가서 막 반대를 하고 있었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막 이제 서로 엉켜 있는 거야. 막 이제 이거를 통과시키냐 마냐 그러고 막 엉켜 있는데 그 와중에 표결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야. 표결해 주십시오. 의장이 표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야, 막. 의장을 둘러싸고 이거 통과시키면 안 돼. 야당이 그러면 여당원들이 나와서 뭐가 안 돼. 이러고 막 싸우고 있다 보니까 그 의장이 빨리 이제 처리해버리려고, 그때는 여당이 숫자가 많았거든요, 의원이. 그러니까 처리하려고, 표결해주세요. 그랬어. 그때 의장이 못 오고 아마 부의장이 왔을 거야. 그 의장을 막 못 가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부의장이 와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표결해주세요. 그랬는데, 의원들이 자리에 안 앉아 있었던 거예요. 표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앉아서 전자투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누르는 건데, 자리에 많이 안 앉아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의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적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원에 과반이 찬성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결을 했는데 찬성은 더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찬성표가 이게 정족수에 미달하는 거야. 과반이 안 돼. 그래가지고 표 계산상으로는 당연히 자기네가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안 된 거야. 봤더니 뭐야, 의원들이 다 앞에서 옥신각신하라고 투표를 못 한 거야, 그 시간에. 그러니까 갑자기 그 표결 진행해달라고 했던 부의장이, 그 사람도 KBS 기자 출신, 앵커 출신인가 그랬던 사람은 기억나네,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아무튼 그런 거예요. 의원님들, 정돈해 주시고요.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표결을 했어. 그래서 종편 그 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게 야당에서는, 잠깐. 당신네 이거 2번 한 거 아니야? 2번? 안 되는데? 일사부재의 원칙상으로는 한 번 표결에 붙여서 안 됐잖아? 그럼 또 붙일 수 없어. 언제 붙일 수 있냐면요, 이번 회기에는 안 돼. 일사부재의, 하나의 사안으로 부재의, 재의에 붙일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번 회기에 붙여야 돼. 붙일래도 다음번 회기에 붙이는 것까지는 못 막아. 근데 이번 회기에는 안 돼. 근데 같은 날 한 거야, 그 2번.
그래서 이거를 문제 삼아갖고 헌법재판소에 넘기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아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 종편은 설치가 된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그런 이제 해프닝이 좀 있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런 이제 회의 원칙들이 있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어떤 의원이 사실은 A 법안 통과되는 걸 막고 싶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B 법안을 제출해. 그래 놓고 B 법안을 표결에 붙여. 그럼 부결되잖아요. 그럼 이 A 법안을 논의해야 되잖아? 그런데 잠깐만요. B 한 번 더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B 법안으로 우기면서 A 법안 통과되는 걸 가로막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기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집행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장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장이 집행기관이고 그 밑에 이제 보조기관이 있어요. 단체장이 이제 집행기관이라면 그 밑에 보조기관은 개선이죠. 개선이죠. 그 밑에 있는 개선들 수직적으로 이제 쭉 뻗어나오는 그 관료제 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속기관, 그 다음에 하부행정기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자체장은 보세요. 여기도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요. 대통령 우리나라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집행기관을 이끄는 총책임자가 된다. 근데 거기 보면 이거 체크해야 되죠? 임기는 4년이지만 3기 내에서 계속 재임할 수 있다. 연임은 3번까지만. 연속 4번은 안 돼. 뭐 이런 거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단체장의 권한이 있는데요. 권한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 3번인가? 예, 거기를 한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2번이구나, 2번.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제의요구와 제소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것에 대해서 제의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올해는 안 돼요. 라고 제의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의가 결정됐어. 그런데 그것이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그러면 대법원에다가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 봐두시고요.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단체장의 선결 처분인데 이거는 우리가 저기 재무행정론 공부할 때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긴박하게 돈을 써야 되는데 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단체장이 먼저 결정하고 선결하고 처분을 내린 다음에 나중에 사후 승인받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할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예, 이 지방자치단체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지자체장이 되고 사무의 관리 및 사무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요. 직원에 대한 임명권이나 지휘감독권, 규칙 제정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지자체장에게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보조기관이 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이제 부단체장부터 그 밑에 있는 뭐 실장, 국장 쭉 내려가겠죠. 여기 이제 보조기관은. 근데 이제 부단체장은 단체장을 보조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권한대행을 하거나 직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지자체장이 걸위 되었을 때, 그거를 이제 빈 자리를 메워주는 것이고, 직무대리는 지자체장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뭐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을 때 그걸 대신 직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부단체장에 대해서 설치 정수, 뭐 신분, 뭐 이런 게 좀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특별시의 부시장 수는 3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부지사가 2명 있고 특별시면은 서울특별시밖에 없어요. 특별자치시랑 특별시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는 하나밖에 없는데 서울을 말하는 건데 행정부시장 2명에 정무부시장 1명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의 부시장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나 도나 특별자치도다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들이죠. 서울을 제외한 여기는 이제 2명을 둘 수 있는데 그런데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이니까 경기도는 3명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경기도는 3명을 둘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 범위 내에서 무슨
경기도는 평화부지사 같은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부지사 이런 이름으로 많이 또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 직원 출신을 데려다 앉혀놓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죠. 뭐 이제 거기 단체장과 부단체장 그거 표는 한번 보시고 넘어갑니다. 행정기구 및 지방공무원 그래갖고 나왔는데 이거 뭐 크게 볼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여기도 나름 소총심사위원회 있다는 것도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 쭉 내려가서 770페이지에 그 4번 소속행정기관, 하부기관,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인데 이거 뭐 자세히 볼 거는 없어요. 예, 이것도 그래서 쭉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7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 지자체장은 조례를 공포하고 이거를 이제 집행해야 될 이제 책무를 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밑에 이제 다른 표에는 지방의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비교하고 있는데 연임 제한에서 차이가 있는 거 그거를 좀 잘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모 5번으로 가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지방 4대 동시선거의 기본적인 선거관리제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그죠? 말씀드렸죠? 이거 선거제도 뭐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다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도 패스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 이제 여기는 끊어서 갈 건데 이제 지방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 좀 쉬세요. 쉬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